화려한 날들, 지난 회에서 보육원 화재, 은호의 출생 비밀, 고성이의 의도된 접근이 본격적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여러분, 지역이 새로 복원한 CCTV에서 상상도 못했던 얼굴이 나옵니다. 박성재의 아버지, 박진석 회장이 보육원 화재 직전 그 건물 앞에서 전화를 걸고 사라지는 장면.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 뒤에 숨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복원된 CCTV 화면은 솔직히 말해서 화질이 형편없었어요. 30년 전 흑백이라 픽셀이 다 깨져 있었고요. 그런데도 지역은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돌려보면서도 아니겠지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끝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요. 어깨 라인, 걸음걸이, 잠깐 고개를 드는 습관, 전화 받을 때 턱을 살짝 숙이는 그 자세까지. 이건 아무리 봐도 지역은 스스로에게 말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눈을 비벼도 화면 속 남자는 AP그룹의 핵심 파트너, 그리고 절친의 아버지인 박진석과 너무 닮아 있었는데요. 장난 같은 우연이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입에서 나온 말은 간절한 바람이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보육원 화재, 장기 밀매 의혹, 고성이의 수상한 행적, 그리고 30년 동안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어른들의 이름. 지역은 더 이상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는데요. 숨이 답답해서 마치 누가 가슴 위에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 같았어요. 결국 그가 전화를 건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야, 박성재.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라. 중요한 얘기 있어. 저녁 회사 옥상. 바람만 지나가는 조용한 공간에 둘만 서 있었는데요. 야, 이지혁? 회사에서 얼굴은 하루 종일 못 보이더니 갑자기 옥상에서 만나재. 고백이라도 하냐? 늘 그렇듯 장난 반으로 말문을 여는 성재였지만 지역 얼굴을 제대로 보고는 장난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야, 너 오늘 누구랑 싸웠냐? 얼굴이 아주 사람 하나 묻고 온 얼굴인데? 지역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태블릿을 꺼내서 화면을 멈춘 채 내밀었는데요. 먼저 이것부터 좀 봐라. 뭐야, 이거. 옛날 영화야? 흑백이네. 잘 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성재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면서 화면을 봤습니다. 어두운 골목, 오래된 건물, 그 앞을 서성이다가 전화를 거는 양복 차림의 남자. 그냥 평범한 중년 남자 실루엣처럼 보였는데요. 아, 옛날 보육원인가? 분위기 왜 이렇게 세냐 근데 이 사람이. 성재의 말이 그 지점에서 뚝 끊겼습니다. 남자가 얼굴을 살짝 들면서 골목 불빛 아래를 스쳤고 흐릿한 화면에서도 익숙한 턱선과 눈매가 보였는데요. 잠깐만. 성재는 화면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되감기를 눌렀습니다. 다시 재생, 일시정지, 확대, 다시 재생.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지혁아, 응, 이거 우리 아빠 같은데? 성재의 목소리가 자기 것 같지 않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아까까지 농담하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어요. 언제 영상인데? 보육원 화재 나기 딱 2시간 전. 뭐? 날짜, 시간, 장소. 다 사건 기록이랑 맞아떨어져. 성재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더니 억지로라도 웃음을 짓고 싶어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야, 이지혁? 흑백이잖아. 화질도 구리고 사람 착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그냥 비슷한 사람이겠지.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거든. 근데 이 영상 경찰 공식 기록에서 나온 거야. 날짜랑 시간도 조작된 게 아니고 그날 우리 가족 해외에 있었다고. 아빠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한 거다. 성재야. 옥상의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는데요. 둘 사이에 바람 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혁아. 성재가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지금 이걸 나한테 왜 보여준 거냐? 네가 내 친구라서. 그리고 이 영상 속 사람의 아들이라서. 그럼 넌 지금 내 아버지를 30년 전 방화범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거네. 완전히 단정한 건 아니야. 근데 그날 그 술렁이는 밤에 거기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이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성재는 잠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쥔 태블릿이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로 손끝이 굳어 있었는데요. 나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볼게. 성재야. 아니, 이건 나도 넘어갈 수가 없다. 네가 나한테 보여준 거잖아. 근데 이걸 보고 아무 행동도 안 한다? 그건 내가 나 자신한테도 너무 비겁한 거지. 성재는 눈을 감고 다시 떴습니다. 대신 딱 하루만 나한테 시간 좀 줘. 뭐 하게? 내가 먼저 아버지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를 직접 들어볼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너랑 같이 생각해 볼게. 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친구고 한 사람은 진실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었으니까요. 하루야. 딱 하루만. 성재는 거의 읍소하듯이 말했는데요. 지혁은 오래 숨을 참았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루 줄게. 대신 그 하루 동안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고맙다, 야. 성재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끝내 눈으로 번지진 못했습니다. 옥상을 내려온 지혁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서 차 안에 앉아만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때 떠오른 건 이상하게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지은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혼란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진실을 누구보다 알고 싶어 하는 사람. 결국 지혁은 맘대로 집 앞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영업이 끝나갈 시간이었는데 가게 안에는 아직 은호 혼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문 닫았으면 그냥 가려다가 불 켜져 있는 거 보고 올라왔어요. 어머, 대표님. 오늘은 늦게까지 회사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정말 의외인데요? 은호는 놀라면서도 반가운 얼굴이었는데요. 지혁의 표정을 보자마자 그 미소가 바로 살짝 접혔습니다. 오늘 좀 많이 안 좋으셨죠? 티가 그렇게 많이 나요? 네. 대표님이 원래 얼굴에 다 쓰고 다니는 스타일인 건 이제 다 알아버렸거든요. 은호는 일부러 가볍게 농담을 던졌지만 눈빛은 진지하게 지혁의 상태를 훑고 있었는데요. 잠깐 여기 앉아요. 커피 마실 배는 아니고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해요. 따뜻한 허브티 2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고 둘은 자연스럽게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해진 가게,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은호 씨. 네. 보육원 화재, 그날 있었던 일을 쫓다 보니까 새로운 CCTV를 하나 찾았어요. 은호의 손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 사건을 입 밖으로 꺼낼 때마다 심장이 먼저 움찔하는 건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 CCTV에서 뭐가 나왔는데요? 그날 밤 보육원 바로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었어요. 잠깐 주위를 둘러보더니 전화를 한 통 걸고 그대로 떠났죠. 그 사람 누구예요? 경찰은 그때까지도 몰랐던 사람인가요?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질은 많이 안 좋아요. 그래도 은호 씨라면 한 번쯤 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흑백 화면, 골목길, 낡은 건물 간판,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양복 차림의 남자. 은호는 처음엔 그냥 아주 흔한 중년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화면 속 남자가 고개를 들면서 빛이 얼굴을 스치는 순간 숨이 딱 멎었는데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은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회사의 로비, 지혁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날 멀찍이서 직원들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던 그 사람. 이분, AP 쪽 큰손, 박성재 팀장님 아버지 아닌가요? 맞아요. 박진석 회장님. 은호 입에서 나오는 이름과 지혁이 답으로 내놓은 이름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분이 왜 그날 그 시간에 그 건물 앞에 있었을까요?
그걸 지금부터 알아야죠. 근데 그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많은 게 이상해요. 은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울부짖던 그 밤, 연기와 불길 속에서 겨우 숨붙잡고 있던 그 시간에 누군가는 그 건물 앞에 멀쩡히 서 있다 떠났다는 사실이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롭게 다가왔는데요. 그럼 이제 그 사건이 그냥 오래된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이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요. 아무리 낡은 건물이라도 아이들이 있는 시설에서 그렇게까지 큰 화재가 나도록 방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요. 근데 지금은 누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불을 만들었는지가 문제네요. 은호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마치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결말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사람처럼요. 무섭지 않아요, 은호 씨? 무서운데요. 그래도 이제 와서 뒤로 물러서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그래도 이게 누군가한테는 아주 큰 전쟁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 싸움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해보면 저한테 선택지는 하나뿐인 것 같아요. 누군데요? 저요. 저 그날 이후로 멈춘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잊고 살려고 발버둥친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 말에 지혁은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쫓는다고 생각했던 동안 누군가는 진실을 견디면서 살아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이 CCTV를 가지고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만요. 지혁은 태블릿 화면을 끄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성재한테 먼저 보여줬어요. 팀장님한테요?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이건 그 친구 인생에도 너무 큰 문제니까. 자기가 믿어온 가족, 자기가 서 있는 자리, 그 위에 뭐가 깔려 있는지부터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은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혁 씨, 저한테 한 가지 부탁해도 돼요? 말해봐요. 이 싸움에서 저는 어쩌면 진실보다 감정을 먼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혁 씨는 끝까지 진실 편에 서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한테 되게 잔인한 일이 될 수도 있어도요. 그럼 나보고 지금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 역할도 같이 맡으라는 거네요?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나쁜 사람 정도? 은호는 피식 웃었고 지혁도 그 웃음에 결국 따라 웃고 말았는데요. 알겠어요. 그럼 나 지금부터 좀 미운 역할 제대로 해볼게요. 누가 날 욕하든 말든 어차피 저도 지혁 씨 미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은호는 그렇게 말해놓고는 손에 쥔 컵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이 나가고 나서야 자신의 마음이 너무 많이 드러났다는 걸 깨달은 거죠. 지혁은 그 표정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만 아주 조용히 다짐했는데요. 그래, 내가 미워봤더라도 진실만큼은 끝까지 끌고 나간다. AP그룹 회장 자택 서재. 그곳은 겉으로 보기엔 그저 세련된 부잣집 서재였지만 실제로는 지난 수십 년간의 거래와 비밀이 차곡차곡 쌓인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이사님, 오늘은 표정이 유난히 더 날카롭네요. 박진석은 위스키 잔을 돌리다가 말했습니다. 고성이는 소파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앉아 손가락으로 팔걸이를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는데요. 회장님 눈에도 그렇게 보였어요? 그럼 오늘 하루 내내 회사 사람들한테는 진작에 다 들켰겠네요. 뭐, 사람들이야. 이사님 표정이 좀 굳어 보이면, 아, 오늘 누가 죽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웃기려고 하시는 거면 오늘은 좀 실패 같네요. 성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박진석도 알아챌 만한 날이 들어있었는데요. 들었어요. 회장님이 지혁 씨를 따로 부르셨다면서요. 이사님, 내가 언젠가 한 번쯤은 그 친구랑 직접 얘기해보겠다고 했잖습니까? 이야기 나눌 타이밍이 슬슬 온 거죠. 타이밍이라 참 편리한 단어예요. 사실은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박진석은 잔에 위스키를 따라 성애 쪽으로 밀었습니다. 30년 전 일, 요즘 더 자주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즘만이 아니라 단 하루도 안 떠올린 날이 없더라고요. 그날 밤 냄새는 생각보다 오래가네요. 성희의 눈이 잠시 먼 곳을 봤습니다. 타들어가던 나무 냄새, 쇠타는 냄새, 그리고 어린 아이들 울음 섞인 매캐한 연기. 회장님, 솔직히 말해봐요. 그날 보육원에 직접 가신 거 처음부터 불을 낼 생각이었어요? 난 정리하러 갔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뭘 정리했는데요? 자꾸 물으시면 정리해야 할 게 한두 개였겠습니까? 박진석은 질문을 슬쩍 피했지만 성희는 더 이상 그 말에 속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텐요, 한 명이었어요. 시선이 박진석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날 제게는 살려야 할 아이 한 명이 전부였어요. 우진이, 그 아이간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를 위해 뭘 포기할 준비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다른 누군가의 아이라는 말이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우진이 살리고 보는 게 먼저였고요. 성희는 웃음인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불이 날 줄은 저도 몰랐다는 거죠. 이사님, 박진석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지금 와서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적게 알았는지 따져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밤 이후로 같은 배를 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배를 같이 타고 가자는 거예요? 이 배가 이미 반쯤은 기울었는데도 이 배가 기우는 건 누가 구멍을 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요즘 보면 배 바닥 쪽에서 열심히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지혁, 지은호, 그리고 이사님 마음 한구석. 마지막 말을 들은 성희가 아주 미세하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전 회장님처럼 담담하게 말할 자신은 없어요.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 선택이 옳았다고 단 한 번도 확신 못했거든요. 그게 이사님과 나의 차이겠죠. 난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중간에 무너졌겠죠. 그래서 이제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와서 무너지면 우리가 쌓아 올린 것만 아니라 우리가 등에 업힌 사람들도 같이 떨어져 나갈 테니까요. 성희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하려는 건 뭐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불씨를 꺼버리거나 불씨를 쥔 손을 다치게 하거나 그 손이 지혁 씨 손이면요? 그럼 그 친구한테 현실적인 선택을 제안해줘야죠. 지켜야 할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입이 무거워지는 법이니까요. 성희는 그 말이 왠지 자신의 심장까지 겨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지키려고 했던 거지. 그날 밤 집무실 문 앞에서 성재는 손잡이를 잡고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하나 안에 30년치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발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는 숨을 한번 깊게 들여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왔냐? 이 시간에 웬일이냐? 여자친구랑 데이트라도 하다가 싸웠냐? 평소 같으면 여자나 좀 만들어 보라는 농담을 덧붙였겠지만 오늘 성재 얼굴을 본 순간 그 말은 자동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진지한 얘기 좀 하려고요. 그래, 그럼 앉아라. 박진석은 펜을 내려놓고 성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다는 느낌이 서려 있었는데요. 아버지, 응, 30년 전 보육원 화재 나던 날 아버지 그 근처에 계셨죠?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말을 꺼낸 순간 성재 스스로도 이제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알았는데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 보고 나서 얘기할게요. 성재는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흑백 화면 속 골목길,
건물, 그리고 그 앞에서 서성이는 남자. 박진석은 처음엔 가볍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나 곧 자기 얼굴의 윤곽이 화면에 걸리는 순간 시선이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다시 움직였는데요. 이 사람 아버지 맞죠? 박진석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부정하지도 당당히 인정하지도 않고 먼저 아들의 얼굴을 읽고 있었죠. 이게 어디서 난 건지는 묻지 않겠다. 첫 마디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네가 이걸 보고 뭘 하고 싶은지가 더 궁금하구나. 아버지,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 그날 아버지가 거기 있었는지 아니었는지가 먼저 알고 싶어요. 그래. 그럼 대답해주지. 박진석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있었다. 그날 그 시간에 나 그 근처에 있었다. 성재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를 자기 귀로 들은 것 같았는데요. 왜요? 정리하러 갔다. 뭘 정리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을. 그 대답은 답이면서 동시에 아무 답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나이 30 넘었고요. 어느 정도는 압니다. 정리한다는 말이 사람 망가뜨리는 말로도 쓰인다는 거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복잡하게라도 설명해 주세요. 제발이요. 제 인생이 어디 위에 올라서 있는지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박진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좋다. 그럼 이렇게 말해보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날 그 보육원 안에는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에겐 거래 대상이었고, 누군가에겐 숫자였고, 누군가에겐 장부에서 지워야 할 이름들이었다는 말이다. 그럼 아버지는 그 거래에 관여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한 일은 눈 감아야 할 것을 눈 감아 준 것뿐이다. 세상 돌아가는 걸 너도 조금은 알 테지. 눈 감아주는 대가가 뭐였는데요? 우리 집, 우리 회사, 네가 지금까지 상식이라고 믿고 살아온 삶들. 그 말은 성재 가슴에 직접 박히는 칼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누군가한테는 불타버린 인생의 대가라는 말이네요? 성재야.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거고.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그걸 아는 쪽에 서 있는 거고. 성재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돌아가는데 혀가 따라오지 못하는 기분이었죠. 아버지, 겨우 소리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날 그 건물 안에 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제 곁에 있다면요. 제가 좋아하게 된 사람이 그 아이였다면요. 박진석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럼 네가 알아서 조심해라. 괜히 감정 섞어서 나선다고 과거가 바뀔 것도 아니고 그 아이 상처가 금세 아물 것도 아니다. 아버지는요? 후회 없어요? 후회했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지. 후회는 돈 없는 사람들이나 마음껏 하는 사치다. 그 대답이 성재를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사치를 한 번쯤 해보고 싶어졌어요. 성재는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자신이 어떤 싸움을 선택하는 순간 어떤 걸 잃게 될지 느껴지면서도 발걸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집무실을 나온 성재는 바로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주차장 한켠에 서서 꽤 오랜 시간을 그냥 서 있었죠. 이걸 그 사람한테까지 보여줘야 할까? 머릿속에서 그 사람은 딱 한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지은호. 결국 그가 향한 곳도 맘대로 집이었는데요. 가게 문은 닫기 직전이라 안에서는 불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 팀장님? 문을 연 순간 은호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에요?
오늘 회사에 사고 났어요? 사고까진 아니고요. 성재는 억지로 웃어보며 말했지만 손은 잔뜩 굳어 있었어요. 커피 한 잔만. 아니, 그냥 따뜻한 거 아무거나 한 잔 주면 안 될까요? 얼굴 보니까 오늘은 카페인 말고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게 좋겠네요. 은호는 허브티를 준비해 카운터 구석에 놓고 함께 앉았습니다. 팀장님이 여기까지 오는 날은 딱 두 종류거든요. 두 종류요? 기분 좋거나 기분 나쁘거나. 그럼 오늘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은호는 부드럽게 말했는데도 한편으론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는데요. 지은호 씨, 성재는 손에 쥔 컵을 한번 빙그르르 돌려보다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지은호 씨가 평생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실은 지은호 씨 삶이랑 아주 깊게 엮여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제 가족이에요, 혹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아는 누군가의 가족일 수도 있고. 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저는요, 도망은 못 갈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피하고 싶겠죠. 근데 결국 궁금해서 끝까지 파볼 것 같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 깊이를 다 파보다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바닥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무섭죠. 근데 이미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바닥 한 번 본 사람은요, 두 번째 바닥은 좀 덜 무섭더라고요. 이미 한 번 본 사람. 지은호 씨? 저 불타는 건물 안에서 끝까지 문 안 열리던 그 밤 봤거든요. 그 이후에는 진짜 웬만한 건 다 2등 공포예요. 성재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고민이 어쩌면 얼마나 사치스러운 고민인지 한 번에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럼 만약에 그 미워해야 할 사람이 지은호 씨가 좋아하게 된 사람의 아버지거나 형이거나 그런 경우라면요? 그럼 진짜 미치게 복잡해지겠네요. 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뭐요? 그 사람 본인이 그 죄를 지은 게 아니라면 저는 그 사람까지 똑같이 미워하긴 힘들 것 같아요. 미워하긴 힘들다. 네. 다만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말은 성재 심장을 겨누는 칼 같았습니다. 지은호 씨, 네. 저 어쩌면 지은호 씨가 미워해야 할 사람 편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조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요새 회사 돌아가는 모양새 보면 누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 대충은 다 보이잖아요. 근데 팀장님이 이렇게까지 얼굴이 망가져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답이라고 생각해요. 답이라니요. 그래도 팀장님은 못 미워하겠다. 이런 쪽의 답이요. 그 한마디에 성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목 안쪽이 뜨거워지면서도 눈물은 이상하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제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약속 못하겠는데요. 성재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자 은호가 덧붙였습니다. 대신 쉽게 버리진 않을게요. 그게 더 어렵죠. 그 말이 더 강하게 가슴을 때리고 있었어요. 한편 병원 VIP 라운지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우진이는? 오늘은 수치가 조금 안정됐다고 하네요. 내일 가서 직접 보려고요. 짧은 안부가 오고 간 뒤 고성이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호 씨, 네, 대표님. 요즘 보육원 일 계속 파고 있다면서요.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요. 제가 파지 않아도 언젠간 드러나겠지만 그래도 제가 시작한 거니까요. 시작한 건 은호 씨가 아니에요. 성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은호가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럼 누가 시작한 건데요? 그날 불을 낸 사람? 사건을 덮은 사람? 그날 처음 불씨를 던진 사람은 아마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제대로 몰랐을 거예요. 대표님, 오늘따라 말이 좀 돌려서 나오네요. 평소에는 훨씬 직설적이셨잖아요. 그래요? 나도 나이를 먹나 보네. 성인은 웃으면서도 눈빛은 하나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은호 씨, 그날 밤 기억나요? 기억 안 나려고 하면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무슨 냄새가 나요? 가장 먼저 축축한 나무 타는 냄새요. 그 다음은 고무 타는 냄새, 그리고 머리카락 타는 냄새까지요. 성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그때 누가 은호 씨를 안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군가 절 안고 있었어요. 얼굴은 잘 안 나는데 숨소리랑 떨리는 팔 힘이 기억나거든요. 그래요. 잠깐 성희 눈 안쪽이 그날 밤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어요. 눈물도 비명도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던 채로 아이 하나를 끌어안고 문 앞에서 버텼던 밤.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저랑 같이 있지 않았어요. 알아요. 언젠가 갑자기 팔이 느슨해지고 저 혼자 바닥에 남겨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를 버린 사람으로 기억돼요. 그 말에 성희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면요? 세상에 그런 이유가 어딨어요. 은호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아이 하나를 두고 떠나는 이유에 멋있는 사연 붙이는 거 이제 질렸어요. 솔직히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을 거고 어쩔 수 없었겠지. 이런 말들이요. 그래도 버린 건 버린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도 상처가 남았겠지만 제 인생에도 상처가 남았어요. 그럼 최소한 그 죄책감은 그 사람이 가져가야죠. 성희는 그 말을 그대로 가슴으로 받아냈습니다. 마치 당신이 가져가야 할 몫이라는 도장처럼요. 은호 씨, 네.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변명을 할 거예요. 난 그때 어쩔 수 없었다. 나도 피해자였다. 이런 말들이요. 듣고 싶지도 않네요. 벌써. 그래도 어느 날은 그 말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복잡해지는 거고요. 대표님은 그날 밤에 대해 변명하고 싶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죄를 인정하고 싶은 사람인가요? 성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였으니까요. 늦은 밤 고급스러운 응접실 한가운데 두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네, 이지혁 씨. 바쁜 사람인 건 아는데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자리에 불러주실 만큼 제가 중요해졌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역시 말 잘하는 건 여전하군. 가벼운 농담이 오갔지만 둘 다 이 대화가 커피 한 잔 값으로 끝날 수 없는 얘기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CCTV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설쳤겠죠. 박진석이 먼저 본론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물 위로 안 올라오던 돌이 갑자기 떠오른 셈이니까요. 그 돌이 누군가에겐 그냥 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발목에 묶인 돌덩이일 수도 있겠죠. 이지혁 씨한텐요? 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한텐 지금 똑바로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는 돌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끌어올려서 사람들 앞에 다 보여주겠다? 적어도 그 돌 밑에 깔려있는 사람한텐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은호. 박진석이 그 이름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역 눈이 잠시 좁아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는데요. 회장님, 생각보다 빠르시네요. 그 애가 어디서 일하는지, 누구랑 가까운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그 정도는 내가 모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도 되겠네요. 그 CCTV에 나온 사람이 나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이 아니겠죠. 지역이 조용히 받자 박진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인정하마. 그날 그 시간에 그 근처에 나 있었다. 왜요? 정리하러. 뭐려? 이사님께도 같은 질문 받았는데 사람들은 참 정리라는 단어를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럴만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 일을 할 때 늘 쓰는 말이잖아요. 정리하라, 정돈하라, 깔끔하게 처리해라. 박진석은 잠시 지역을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역시 괜히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니야. 칭찬으로 들으면 되는 겁니까? 그럼 난 솔직히 이사님보다 당신이 더 마음에 들어요. 이상한 종류의 칭찬이었지만 지역은 그 말 뒤에 이어질 말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안이요? 그 CCTV 없던 걸로 하죠.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너무도 단단한 제안이었어요. 회장님, 요즘 드라마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말 안 합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조금 더 직접적이기도 하거든요. 박진석은 잔을 내려놓고 지역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습니다. 당신이 그 CCTV를 붙잡고 있는 이상 당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요? 아버지, 동생, 할머니, 그리고 맘대로 집 애들까지요? 내가 직접 손을 대겠다는 건 아니다. 다만 세상이라는 게 한 사람의 선택 때문에 줄줄이 무너지는 구조라는 건 알고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네요. 그래요. 진실이냐, 가족이냐, 그 중간 어딘가 애매한 선에서 그냥 눈 감고 살아갈 것이냐. 지역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버지와의 대화, 동생의 장난스러운 얼굴, 할머니의 잔소리, 그리고 맘대로 집에서 웃던 은호의 표정까지 한꺼번에 떠올랐죠. 회장님, 응, 제가 만약에 가족을 위해서 진실을 포기하는 사람이면요, 회장님 눈에는 괜찮은 인재로 보이겠네요? 난 내 편에 서 있는 사람만 가치 있게 보인다. 근데 저는요, 지역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편이 진실을 버린 편이라면 제 자신을 가치 있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되겠다고? 영웅은요, 책 속에나 있지. 현실 세계에는 잘 없어요. 저도 그냥 영웅 흉내내는 소심한 소시민 정도고요. 그 소시민이 내가 쥐고 있는 줄만 끊어버리면 많은 게 무너질 텐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눈물 위에 쌓인 게 많다고요. 그럼 언젠가는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박진석 눈빛이 잠시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웃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내 제안은 거절하겠다는 거군. 네. 정말 죄송한데요, 회장님. 저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똑똑하게 못 살 것 같습니다. 대신 바보처럼 살겠다? 네. 누가 보면 답답하다고 욕할 만한 바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진석은 그 정적을 깨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봅시다. 무엇을요? 당신이 지키고 싶은 것들 중에 과연 몇 개나 끝까지 남아있는지. 그 말은 분명한 전쟁 선포였는데요. 지역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회장님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불씨라는 건요, 위에서 밟는다고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데서 번지는 걸 저도 많이 봐서요. 박진석은 그 말에 낮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난 애초에 밟지 않습니다. 그냥 불이 번질 만한 잡초들을 미리 정리할 뿐이죠. 지역은 더 말하지 않고 고개만 가볍게 숙인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방 한쪽 테이블 위에서 작게 빨간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는데요. 녹음기의 작동 표시등이었죠. 그리고 그 녹음기를 부탁한 사람은 박진석도 이지혁도 아니었습니다. 고성희는 문밖 복도 끝에서 아주 조용히 두 남자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나도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정해야겠네. 30년 전 자신은 불길 속에서 한 아이를 두고 떠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불길 쪽으로 처음으로 한 발짝 스스로 걸어 들어가 보려는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육원 화재는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설계한 밤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졌고 그 중심에 박진석, 고성애, 그리고 은호의 출생 비밀까지 엮이며 모든 인물의 운명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박진석이 던진 그날을 잊어라라는 협박이 지역과 은호 그리고 성재에게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 고성희가 죄를 숨길지 고백할지, 그리고 성재가 아버지와 은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 세 갈래의 선택이 드라마 전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겁니다. 다음 전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충격이 올 거예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먼저 이 지옥 같은 진실의 다음 장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